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15 총선에 참패한 뒤 혼란에 휩싸인 미래통합당은 어떻게든 당을 다시 재건해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결국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최후의 발버둥을 쳐댔는데요. 현재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는데 그 여론 수렴한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최고위에서는 의견을 모았었고 그리고 그걸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총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와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당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켰지만 당 내용이 진정될 때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대위의 역할과 권한, 활동 기한과 위원 선정 등을 놓고 갈등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특히 당 안팎에선 비상상황의 종료를 비대위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가 장기 집권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처럼 그 무소부의 권한과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 김종인 전 상임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는 헌법이 있듯이 당에는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당헌 당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당원들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기한을 무한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셔가지고 거기서 당원들의 평가, 선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당선자들이 새로 나온 상태에서 이게 비대위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로 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다 하더라도 권한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경태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김 전 위원장의 행동을 권한을 탐한다고 표현하며 통합당을 위한다면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비대위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권한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마지막 남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승민 의원도 비대위를 한다고 해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패배의 원인을 알고 갈 길을 찾으면 비대위를 할지 전당대회를 할지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내가 있으면 껄끄러우니까 우리 다 해먹고 난 뒤에 그때 들어온나?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야, 저런 애가 과연 당권을 맡긴 하면 저런 애가 당권을 갖게 되면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나? 망한 정당에서 자리 다툼하려고 눈이 벌겋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런 사람이 당을 맡았다가는 당 다시 망하겠다. 다 쓰러져가는 당권을 잡으려 당내에서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숟가락을 올리며 참전했습니다.
25일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해 헛된 노역, 추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박과 일부 세력들이 옹립한 당대표가 함량 미달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총선에 참패한 마당에 똑같은 절차로 그 세력들이 또 다른 비리 비대위원장을 옹립하려 시도하는 것은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그만 정신들 차렸으면 한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허욕은 이해하지만 추하다. 낙선한 지도부는 모두 깨끗하게 물러나시고 당선자들 중에서 최다선 의원을 좌장으로 해 당선자 총회에서 당내 고문들 중 원로분을 찾아 비대위를 맡기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러면서 헛된 노역으로 당을 이끌면 그 파열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다며 1993년 4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의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사람에게 무지한 권한을 주는 비대위원장은 당의 앞날을 위해 나는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려 당내 문제에 전혀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판단돼 추가로 몇 자 적어 올린다며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당시 새누리 비대위원회 동대문 의뢰 내부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대표를 사퇴한 사람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를 봤다고 했는데요. 그는 이와 관련해 내가 1993년 4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함승희 주임검사의 요청으로 함 검사님을 대신해 검사실로 들어가 20분 만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사건 자백을 받은 일이 있다며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내가 조사한 뇌물사건 피의자에게 공천 심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천명하면서 공천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다만 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나를 적절한 출마자가 없어서 동대문 의뢰 전략 공천하는 바람에 낙선할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출마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묻어두고 싶었는데 최근 그의 이딴 노욕에 찬 발언을 들어보면서 당이 이러다간 풍비박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부득이하게 지난 일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그만 공적을 정리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시라. 그만하면 오래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다시 당권을 놓고 개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요?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폭망한 당권을 잡아보겠다고 이러는 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싸움은 구경꾼들에게는 좋은 볼거리인 거죠.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치받아줬으면 좋겠는데요. 홍준표 발언에 김종인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누가 이기던 이기겠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참패를 한 마당에 또다시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권 투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패배하고 당권을 놓고 또 투쟁을 하나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패인을 분석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혁신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순서가 아닌가.